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동네 병의원에선 아직까지 진료할 준비도 되지 않아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네 병원 의사가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코 속 깊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떼어냅니다. 전문가용 검사 키트를 이용해 신속 항원 검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연락받은 상황이니까 검사 받아야 된다고 연락받았는데 학원에서 제가 가려서 전화해서 요청하고. 이 병원은 당초 계획보다 나흘 늦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청한 병원 28곳 가운데 절반인 14곳은 아직까지 진료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키트는 저희가 잠깐 기본적인 거 다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됐었는데 저희 같으면 보호 장구 중에 가운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주에서는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369명이 발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어제도 오후 5시까지 300명이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1,491명, 전주에 비해 3배로 늘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44%로 높아졌고 재택치료자도 1,183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도 188명이 추가되면서 36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제주 지역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93.8%로 최근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일일 확진자가 500~600명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타인과의 만남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만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개인위생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주말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학원 차량에서 혼자 내리던 9살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전수 점검이 시작됐는데 합동 단속 첫날부터 곳곳에서 동승자 없이 운행하던 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단속 첫날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 경찰 단속 시작 20분 만에 동승자 없이 운행하던 차량이 적발됩니다. 동승자 안 타는 사람이 건전 상황이고 일단 애들부터 먼저 합탈시키세요.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필증을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던 차량도 잇따라 적발됩니다. 방송만 혼자라면 뭐 와가지고 무슨 보고. 경찰 단속 첫날 형사처벌 대상인 동승 보호자 동승 위반 9건 등 위반 사항 20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나 정지 표시 등 차량 안전 기준 위반도 32건 적발됐습니다. 3월 말까지입니다. 그 어린이보호 구역 및 또 그 학원 밀집 구역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는데 이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어린이 통학 차량 전수조사에서도 첫날부터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행 기록 일지에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았다고 표시한 건데 넉 달 넘게 교육당국도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코로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등원할 때도 있고 등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탄력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한 동승자를 이제 2명을 다 이제 채용하기에는 학원에서 약간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9살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나서야 이뤄진 단속은 일정을 사전에 공개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어린이 통학 차량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됐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제주 지역 선대위도 각각 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상대 후보 공약을 놓고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제주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각종 위원회를 발족하며 민심 챙기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석열 후보의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공약을 놓고 현안 진단과 대책 없이 난개발만 부추기는 도돌이표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주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이 전혀 제주의 현실을 보고 있지 못하다. 그대로 30년 전에 제주도 공약하고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 대선 30일을 앞두고 필승 결의대회를 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제주 신항만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데 임기 내내 갈등만 증폭시켰고 이재명 후보가 뜬금없이 해저터널 구상을 내놔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저터널만이 아니고 각종 이제 국민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지원 약속 이것들이 좀 지나친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지역 선대위 구성을 준비 중인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당 조직을 선대위 체계로 전환하고 심상정 후보의 10% 이상 지지율을 목표로 양대 기득권 정치를 끝내자고 결의했습니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지역 선대위 활동도 본격화된 가운데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태백 씨가 국내 대중가요에 큰 영향을 미친 천재 뮤지션 고 유재하 씨를 기념하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가 한 차례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데 무엇보다 유가족의 협조가 사업 추진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지난 1987년 첫 음악 앨범을 발표한 뒤 2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유재하. 그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한국 대중음악을 이끄는 뮤지션들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아티스트로 꼽힙니다. 태백 씨가 한국 발라드의 전설로 불리는 고 유재하를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유재하 씨는 이곳 황지광호소의 창업주 유희청 씨의 아들로 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출생지가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지난 1962년 태백시 일대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백 씨는 황지동 일원에 유재하 음악거리와 음악광장을 조성해 음악축제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며 관련 연구 자료를 토대로 고 유재하님을 더 기리고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지난 10월 시민단체를 발족해 유재하 기념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신앙송회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유재하 유가족과 장학재단 등의 동의입니다. 경북 안동시는 지난 2016년 유재하 거리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유가족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태백 씨는 지난해 9월 유재하의 친형과 사촌형 등을 만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백에서 한번 행사를 하도록 해달라 그래. 한두 사람이 그거 얘기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사회 한번 어떻게 상정해서 어떻게 하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태백 씨는 오는 8월 열리는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에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수상자를 초청하는 등 유재하 기념 사업에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몸이 움츠러드는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차차 풀리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면서 제주는 아침 최저기온 2.6도로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산지엔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산간도로는 미끄러운 구간이 많습니다. 제설 작업이 진행되면서 현재 교통 통제는 모두 해제된 상황인데요. 산간도로 이동 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적으로 공기질 상황 양호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먹구름이 걷히면서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북부 지역 3도, 서부 지역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이 지나고 있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요. 물결이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로는 파고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농어촌 학교 살리기를 위해 건립된 공동주택에 부과될 논란을 빚었던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감면됐습니다. 제주 세무서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와 애월읍 곽지리, 성산읍 성산리 마을회에 부과했던 종합부동산세 3억 5천여만 원을 전액 감면했습니다. 이는 최근 도의회가 농어촌 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동주택에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도 감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타운하우스에서 군품을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자신이 살던 도내 모 타운하우스에서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이웃집들을 골라 고급 수입차와 귀금속, 명품 가방 등 2억 8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한라산에서 훔친 금고를 뜯던 A씨를 신고한 밀렵감시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포상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 한 다세대 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7살 비군과 비군의 어머니가 외출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 비군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현재 80% 수준인 초등학교 주변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비율을 100%로 끌어올려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건으로 3년 전보다 60% 넘게 줄었습니다. 해녀들의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해녀굿이 어제부터 시작돼 오는 4월까지 제주 지역 34개 어촌계에서 잇따라 봉행됩니다. 해녀굿은 해녀 공동체가 진행하는 전통 의례로 마을 어촌계가 주관해 음력 1월 초부터 2달 동안 진행되는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해 봉행됩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휴직 3개월까지만 월 150만 원 상한의 통상 임금의 80%를 지원하고 4개월부터는 50%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12개월까지 8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